안녕하세요. 시을입니다. 이제 2023년이 된 지도 벌써 3주 정도가 지났어요. 그래서 꽤 많이 지났죠. 이제 설 연휴가 돼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세뱃돈 봉투, 용돈 봉투를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용돈 봉투에 새해 글귀를 적어서 이쁜 용돈 봉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작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완성도입니다. 어, 이 완성도라는 것은 단순히 글씨만 잘 써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글씨 잘 쓰는 건 뭐 기본인 거고. 하지만 우리 눈에 들어올 때는 이 글씨만 보이진 않아요. 이 글씨를 꾸며준 이 모든 것들, 우리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완성도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글씨 주변에 꾸며지는 그림들이나 혹은 그냥 이 작품지의 크기 그리고 재질 같은 것들도 모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가장 조화로운 형태를 만드시는 게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인 거고요. 시각적인 안정감을 설명하려면 좀 길어져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간단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건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 이 작품지 안에, 흰색 작품지 안에 글씨를 안정감 있게 배치하느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 이 작품지 위에 중심선을 찾아야 합니다. 가로나 세로 전부 다 중심선을 찾아놓고 이 중앙에 맞춰서 글씨의 중앙도 같이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중앙에 맞게 잘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확하게 딱 들어가 있죠, 가운데. 근데 만약에 이게 약간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되면 되게 어색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되게 미세하게 치우친 거거든요. 되게 미세하지만 불편해요. 뭔가 불편해.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썼을 때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대부분은 이렇게 미세하게 치우쳐져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평소에 이런 중심을 잘 체크하는 습관이 없으면 잘 몰라요. 뭔가 불편한데 왜 불편한 건지 그 이유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확실히 치우쳐져 있으면 확 느껴지시죠. 이 흰색 바탕이 여러분들이 써야 하는 엽서나 편지 봉투 같은 작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글씨가 이렇게 애매하게 치우쳐져 있으면 되게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꼭 중앙을 맞춰서 배치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시각적인 안정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바로 이 편지 봉투 위에 글씨 써볼 건데요. 이 편지 봉투는 저희 시울 화방에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울 화방 가시면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일단은 그냥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글씨 써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약간 불편하지 않으세요?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니고 그냥 막 썼어요. 그냥 써지는 대로 막 썼는데 보시면 이 편지 봉투에 정중앙에 글씨가 들어가 있지 않고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못 썼어?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뭔진 모르겠는데 약간 불편한 느낌? 뭔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가장 쉽게 하시는 방법은요. 일단은 어떤 작품을 만드실 때 샘플이 하나 있으면 좋고 그 샘플을 보고 기준을 잡아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보면 정중앙에 못 맞췄죠? 그래서 약간 글씨의 중앙이 이쯤 와 있는데, 그러면 다시 그 중앙점을 보시고 여기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죠? 여기에 똑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어떤가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중앙에 잘 들어간 것 같죠? 어, 사실 제 눈에는 약간 보이긴 해요. 약간 안 맞긴 해요. 그래도 이 위에 것보다는 훨씬 더 중앙에 잘 들어갔고, 그래서 훨씬 더 이 아래쪽에 있는 글씨가 더 안정감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은 초보이시니까 우선은 정중앙을 잡고 정중앙에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이번에는 중앙을 좀 잘 맞춘 것 같죠? 이번에 쓸 때도 사실 뭐 제대로 체크를 하고 시작하진 않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어느 정도 봉투에 대한 감이 있어서 어디서 시작하면 어디서 끝날지 대충 예상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맞춰진 거고요. 뭐 저도 이 중심이 안 맞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중요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놔요. 주변에다가 체크를 해놓고 한 번에 정중앙 맞춰 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가고요. 지금은 그냥 한 번에 썼는데 딱 맞게 들어갔죠. 이게 사실 제가 지금 좀 잘못했어요. 약간 실수해서 이 지금 히읗자 안에 여백이 사라져 버렸죠. 물론 뭐 이게 크게 티나거나 뭐 엄청 중요한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면 가독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항상 이런 여백들을 중간에 들어가야 하는 이런 공간들을 반드시 살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실수해버렸죠. 용돈 봉투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새해나 명절 때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축의금을 전달할 때도 필요할 수가 있고, 혹은 뭐 축의금뿐만 아니라 어떤 청첩장을 전달할 때나 아니면 예단 편지 쓸 때 뭐 그럴 때도 이런 글씨를 쓰실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이거 똑같이 한번 적어 볼게요. 이런 글씨 쓰실 때는 지금 보면 글씨의 크기 변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크기 변화를 잘 보시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크기를 똑같이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손글씨를 쓰실 때는 그렇게 맞춰 쓰는 게 훨씬 보기 좋기 때문에 그게 맞는데, 캘리그라피를 하실 때는 디자인적으로 이런 큰 글씨, 작은 글씨들이 좀 어우러지게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축자는 컸다가 그 뒤에 하자는 작아지죠. 어떤 글씨를 크게 써야 되는지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고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건 축자는 받침이 하나 더 있죠. 하는 받침이 없고, 그럼 받침이 있는 글자가 위아래로 더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받침이 하나 더 있으니까 되게 단순하죠. 일단은 그게 첫 번째고요. 뭐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첫 글자,
축하드려요 중에서 첫 글자. 왜냐면 우리가 시선이 맨 앞에 꽂혀야 읽기가 쉽거든요.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뒷글자가 크면 뒤에 시선이 먼저 꽂혀요. 그래서 앞부분에 꽂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캘리그라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글씨만 그냥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래도 하나하나 하시다 보면 다들 금방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글씨, 작은 글씨 생각해 보시면서 중간 또 맞춰서 작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예시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가 위에 있으면 이 좌우 간격을 보시고 그대로 내려서 글씨를 쓰면 되기 때문에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초보이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쉬우니까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좌우는 위에 걸 보고 잡으면 되는데 위아래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손가락으로 딱 중앙 지점 잡아놓고 시작하시면 편해요. 그대로 한번 위에 거 따라서 가볼게요. 이렇게 쓰시면서 내가 잘 맞게 가고 있는지 확인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알맞게 중앙에 맞춰서 끝낼 수 있으니까 체크를 꼭 해 보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훨씬 쉽게 이 작품지의 중앙에 맞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쉽게 완성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잘 써보셨나요? 마음에 안 드셨어도 뭐 괜찮습니다. 어차피 마음은 돈으로 전하는 거니까요. 제가 연습하기 더 쉽게 글씨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열심히 연습하시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